이건 아니야. 자, 두 번째 거 합시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을 활용한다 이런 뜻이고, 상황을 볼게.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삼각형이 있어. 여기 안에 뭐 ABC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ABC 이렇게 썼다고 쳐봐. 됐죠? 결론부터 쓰면은 공식이 좀 복잡하게 나온다 이거야. 알겠지? 어떤 식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삼각형의 관계 중에서 이런 한 각을 알고 있다고 칠게. 60도든 뭐 45도든 뭘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각의 대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고 나머지 대변의 길이를 쓰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 A를 제곱한 게 나머지 C하고 B하고 각도 A가 있잖아요. B하고 C를 곱셈 공식 중에 B 빼기 C의 제곱으로 쓰면 이런 거 있지, 그지? 이걸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맨 뒤쪽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해주면 반드시 나온대. 알겠지? 이게 공식인 거야. 증명할 거고, 그 상황을 언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딱 봤어. 얘가 만약에 60도래. 근데 숫자가 예를 들어 이쪽이 루트 3이고 만약에 이쪽이 2였던 거야. 그럼 그런 상태일 때 얘가 얼마였을까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걸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또 발을 갈라. 그러면 여기 90도잖아, 그치? 그런데 60도, 30도, 90도에 얘가 2짜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전체 길이 루트 3에서 1을 빼주면 루트 3 빼기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얘가 직각일 테니까 얘랑 피타를 쓰면 나오는 거거든, 원래. 이해됐어? 근데 그런 과정을 옛날에 공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됐어요? 증명합시다. 갈랐어?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알고 있으니까 내가 B라고 칠게. 그러면 얘를 증명할 때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3 때 했던 건데, 만약에 여기 각도가 세타야. 그리고 여기 빗변의 길이가 만약에 R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보자마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빗변 곱하기 사인이라고 쓰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그치? 왜냐면 그래야 예분의 예를 한 게 사인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30도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8이야. 그걸 보고 요 길이를 쓰재. 여기 직각이고. 그러면 얘를 내가 x라고 잡았을 때 8분의 x가 사인 30도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여기다 8을 바로 올려갖고 생각해주면 빗변 곱하기 사인으로 구한 게 높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다면은, 자, 여기 각도 B에 대해서 이만큼의 높이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빗변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사인 B 이렇게 사인 B 방금 사인되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써도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기 보라색으로 남아있는 길이는 원래 길이 전체 A에서 C 곱하기 코사인 B라는 숫자를 빼주면 나오는 게 보라색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내린 게 수선의 발이었을 거니까 여기도 직각이라서 여기서 내가 한번 피타고라스를 써보겠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보시면은 여기는 B, 각도 B의 제곱은 하고 쓰겠죠. 그게 남아있는 초록색 요 길이하고 보라색 요 길이를 제곱하고 더한 거랑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자, 초록색을 제곱하면은 C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B 이렇게 써 있을 거고, 보라색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괄호치고 제곱하는 거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붙이고 C 제곱에 코사인 B의 제곱. 아니,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들어가니까 2AC의 코사인 B라고 써있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얘를 좀 정리해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이 C제곱으로 묶이면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잖아.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하는 건 무조건 1이니까 얘를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걸 봤더니만 A 제곱 그리고 얘는 결국 그냥 C 제곱 남아있는 뒤에 있는 모양을 써봤더니만 얘가 2AC에 곱하기 코사인 B라고 써있는 거잖아요 지금. 됐어요? 어떤 상태야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제곱했더니 나오는 게 요거 말고 나머지 세 개가 이웃한 두 변과 그 중간에 끼인 각에 대해서 얘랑 얘가 지금 대변과 대각의 관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제곱한 길이는 나머지 C하고 A를 곱셈 공식의 형태로 적은 다음에 끼인 각의 코사인을 넣은 거랑 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식은 이렇게 한 줄 쓸게. x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한 다음에 중간에 코사인 세타인 거고, 반드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 x와 여기 있는 각도 크기 세타가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다라는 걸 무조건 알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림이 대강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세타였을 때 여기가 x인 상태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도 보자. 코사인이 붙어있는 걸 좌변으로 넘겨. x제곱을 우변으로 넘겨. 그럼 이렇게 써지겠지. 2ab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이 아니고 넘어올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빼기 x제곱. 맞아? 얘가 넘어가서 좌변, 얘가 넘어가서 우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앞에 있는 개수인 2ab를 약분해가지고 지워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이 형태도 분명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값은 분수 형태인데 절반 ab하고 x가 뭔지 관계를 잘 보세요. x가 누구냐면 이 세타가 바라보는 대변인 x가 한 번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웃한 두 변 A, B가 분자에도 분모에도 총 2번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일단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뺄 거고, 나머지 두 변 A, B가 얘랑 얘를 제곱하여 더하고 이쪽이 2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렇게 쓴다. 알아들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는 것들을 뭐 증명을 이해하면 제일 좋지만 이해까지 못하더라도, 네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얘를 그냥 외우고 풀려고만 해도 좀 되긴 돼. 알겠지? 너무 도형이 안 맞으면 일단 외우는 걸로 시작하지. 알겠죠? 봐. 30도 3, 2 이래. 그때 만약에 여기를 갖다 구하재. 연습한다. x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x의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x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가 AB가 되는 거잖아. 나머지 두 변을 이렇게 곱셈 공식의 형태로 적는다고. 이 말 이해됐어? A제곱 B제곱 2AB. 그 다음 뒤에다가 코사인 끼인 각이 붙는다 이렇게 쓰는 거네요. 맞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쪽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 얘가 30도야. 이거 잘 봐야 돼.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래. 그래놓고 여길 찾으래. 그럼 애들이 이걸 잘못 적용하면 나 x 구하는 거네? 코사인 법칙은 항상 이런 식이네? 라고 하면서 또 여기를 얘랑 똑같이 적으려고 한다고. x제곱은 3의 제곱에 2의 제곱 더한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너가 쓸 때는 여기에 끼인각이 필요한 거잖아. 왜? 여기 있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각의 크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풀 수 없다 그런 뜻이야. 됐어? 그러니까 항상 뭘 갖고 쓰는 거냐면 내가 아는 각도가 뭔지 알아야 있어. 이 각을 뭐라고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0도의 대변이 2잖아. 그러니까 3과 x와 2를 갖고 써주면 대변에 2가 혼자 있을 때 나머지 두 개 3과 x를 곱셈 공식의 형태로 적어준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끼인 각을 갖다가 붙인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불편하지만 어쨌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풀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연명할 각도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만약에 여기가 3과 2와 4라고 해볼게. 그런 상태에서 야, 너 이가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 됐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사인 법칙에서 첫 번째 관계는 변 두 개와 각을 하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만 세 번째 식은 변 세 개를 다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요 각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코사인 A는 하고 냅두면 결국에 나머지 변 길이 세 개를 갖고 식을 써볼 때 각이 마주보는 변 4가 혼자 있는 거야. 그 다음 나머지 변 두 개 2하고 3이 여기도 제곱으로 더해지는 거고 여기도 2 곱하기 두 변 길이 곱하는 거고 라고 계산하시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다가 정리하면은 이제 공식이 많잖아. 결국 여기 써있는 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는 뭔가 정보가 나왔을 때 혹은 변과 각을 알고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였지 아까 공부했던 게. 근데 이 두 번째 거는 코사인 법칙은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변을 두 개 알고 있고 각을 한 개 알고 있으면 쓰는 건데, 그치?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세팅은 내가 알고 있는 변 두 개와 각이 서로 이렇게 끼인 각을 알면 제일 편리하다,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여도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볼 수 있다. 거나 아니면 그냥 변 세 개 알고 있거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봐. 네가 알고 있는 게 만약에 각에 대한 개수와 변에 대한 개수 중에 각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더 좋고, 각의 개수와 변의 개수 중에 변의 개수를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상태잖아. 변을 3개 알고 있거나 변을 2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이해됐지? 됐어? 난 옛날에 어릴 때 막 외우는 거에 자신 있어갖고 이거 누나 외웠거든? 근데 외우니까 문제가 안 풀려. 왜냐면 뭘 쓸지 몰라서. 그래서 행동 요령이 그렇단 말이야. 정리. 왜 저번에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거나 혹은 각의 개수가 더 많으면 사인 법칙, 변 개수가 더 많으면 코사인 법칙. 공식 외우시고요. 됐죠? 연습합시다. 자, 150쪽에 필수 5번. 삼각형 ABC 또 그림 그려볼게. 각도 C가 120도래. 그러니까 그냥 대강 이렇게 120도에 둔각 있게 갖다 그릴게요. 여기에 120도. 그럼 나머지 두 개가 A랑 B가 될 테니까 대강 A하고 B라고 써주시면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변 두 개가 A가 6인 거니까 이쪽이 6인 거고 B가 10인 거니까 이쪽이 10인 거라는 건 괜찮잖아, 그치? 알고 있는 거를 써봤더니 어떠냐면은 변의 개수를 더 많이 알고 각을 적게 알아. 심지어 대놓고 끼인 각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변을 x라고 잡은 상태에서 식을 써보시면은 x의 제곱은 6과 10을 곱셈 공식 형태로 이렇게 갖다가 적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코사인의 끼인 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자고. 됐어? 이제 바로 나오냐? 코사인 120도가 얼마야? 둔각이야. 2, 4분면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괜찮아요? 한 번만 할까요? (90도) 120도는 여기서 30도만큼 전진, 30도만큼 후진, 60도가 들어간 거랑 120도가 들어간 거는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 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랑 약분 치고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36 더하기 100 더하기 60 되면서 얘가 196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196은 14의 제곱이죠. 오케이? 자, 2번 해보세요. 조금만 2번. 보세요. 일단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를 표시해 보면 A하고 C를 알고 있고 각도 B를 알아. 그럼 혹시 이걸 봤을 때 이제 변 두 개랑 각인데 혹시 얘가 끼인 각이라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그림을 아무리 개떡같이 그려도 여기가 B면 당연히 이쪽이 B니까 나머지 A랑 C가 이웃한 변이겠지.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 치면은 B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개 A랑 C에 대해서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C 한 다음에 코사인 끼인 각이 60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됐니? 코사인 60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2분의 1 지워. 그러면 얘가 4 더하기 16 빼기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B를 제곱하는 게 10이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림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내가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게 B에 대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었다. 왜냐면 길이는 양수니까. 까진 괜찮잖아. 근데 문제는 그래서 각도 C가 뭔지를 물어봤어. 됐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A, B, C 세 변 길이 알고 있고 B까지 알고 있는 상태 나머지 각도를 구하라 그랬잖아. 여기 보세요. 내가 사인 C를 구하면 사인 C분의 C 그 다음에 나머지 알고 있는 거 보면은 각도 B랑 길이 B가 있잖아. 여기에서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두 개를 섞어서 쓰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발상이 존나 어려워. 이해돼. 근데 계속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막 자꾸 질문 던져야 돼. 내가 이렇게 B를 구했어. 그럼 세변 길이가 나온 거야. 그럼 그림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려봐. 60도야. 이건 인정. 그 다음에 뭐 대충 A랑 C라고 그려. 그림이 틀리면 다시 그리면 되지. 그럼 A의 변의 길이가 2, C의 길이가 4, B의 길이 방금 구했다. 2루트 3. 아 잠깐만 이런 상태인데 연병할 C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봤더니 아까 연습한 거잖아. 사인분의 대변은 사인분의 대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겠지? 처음부터 너무 정보가 적게 있으니까 한 방의 그림을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하면 힘들어. 알겠지? 막 그려보고 안 되면 다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야 뭔가 보인다고. 이게 글자만 전나 써가지고는 이게 갑자기 안 떠오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다음 장.
자, A가 1번, A가 2루트 2, 그 다음에 B가 2루트 3, 그리고 C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래. 벌써 지금 숫자가 난리 났죠? 근데 얘를 보고서 각도 B를 구하세요. 됐죠? 어쨌거나 준 거를 잘 봐. 숫자가 이쁘고 나쁘고는 그냥 문제 내 새끼 마음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보면, 아니 변의 개수를 다 알아.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근데 각을 구하래. 잠깐만, 내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지? 내가 배운 거는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이야. 근데 분명히 각도를 많이 알면 이거, 혹은 외장은 반지로, 변을 더 많이 하면 이거래. 변을 더 많이 하니까 이건가 봐. 근데 첫 번째 식은 각도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 두 번째 식은 변만 있으면 쓸 수 있잖아. 그런 사고 과정에 의해서 이 식을 떠올리는 게 맞다는 거지.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각도 B를 구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B는 분수 형태로 쓴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B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일단 이렇게 쓸게.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여기는 A하고 C를 제곱하여 더하고 여기는 A하고 C랑 2랑 걷다 곱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A제곱 대신에 요거 들어가시면 8, C제곱은 미친놈 제곱하세요 그냥. 됐어요? 자, 앞에 거 제곱하시면 2, 뒤에 거 제곱하시면 6, 2AB 하시면 2루트 10이야. 4루트 3.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 2 곱하기 A 곱하기 C, 2에다가 얘 곱하니까 4루트 2, C 곱할 거니까 이거 곱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아니 이거 답이 나오니까 좋겠죠. 믿으세요 그냥. 됐지? 정리 좀만 더 한다. 그럼 분자는 16 더하기 4루트 3이니까 4로 묶으면 4 더하기 루트 3인가 봐. 빼기 비제곱은 미안합니다. 빼기 B제곱이니까 여기가 빼기 B제곱 10이 안 했죠? 얼마야 그러면? 16에 12 빼니까 4야. 그럼 4 더하기 4 루트 3이니까 4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이지. 이해돼? 자, 분 모두 봐봐. 얘랑 곱하니까 4야. 2에다가 4 곱하니까 8이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하니까 4 루트 10이야. 4 루트 10인데 이게 2 루트 3이니까 뒤에가 8 루트 3이지. 그럼 분모에 써있는 거 8로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인 거 맞아? 야, 그럼 되네? 그냥? 그럼 코사인 값이 8분의 4니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가 보지. 그럼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려면 B가 몇 도니?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려면은 60도거나 300도지. 근데 삼각형에서 300도는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니까 60도밖에 안 되죠. 정확하게. 삼각 함수였으면 되는 거지만 삼각형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아래 거 2번 해보세요. 자, 2번 잘 봐봐. A 대 B 대 C가 3대 5 대 7이라 그랬지. 그쵸? 잘 봐봐요. 여기서 이거를 삼각형을 갖다 그렸을 때 대충 갖다 그려.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3대 5 대 7이니까 여기를
3t, 여기를 5t, 여기를 7t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지. 비율이 3대 5대 7이니까. 그리고 이쪽이 각도 A고 이쪽이 각도 B고 얘가 C가 되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구하라는 게 또 C를 구하래. 됐어?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코사인 C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이 세 변을 집어넣고 풀 텐데 잘 들어봐. 여기서 어차피 이 t는 t만큼의 배율을 갖다 곱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친구의 세 변의 길이비가 3대 5대 7인 거는 그거를 2배 확대하면은 6대 10대 14가 되는 거고 t배 확대한 게 지금 이거잖아. 그럼 다시 이 새끼를 t배만큼 축소하면은 이 조만한 그림이 357이라고 있을 텐데 어차피 닮은 관계로 확대 축소를 한 거니까 각도가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요 숫자를 집어넣고 풀고 막 t를 약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구해도 답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걸 이해하겠어? 바라보는 7이 혼자 있는 거고 나머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어요? 이거 아마 120도 아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3대 5대 7일 때 7의 대변이 120도인 건 자주 나오니까 외워도 돼. 알겠죠? 필수 7번. 자, 이것도 무슨 유형이냐? 또 삼각형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지. 어떤 삼각형 물어봤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는 각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변으로 바꾼다 그랬어. 사인 A는 2 곱하기 코사인 B 사인 C라고 써있대. 얘를 전부 다 변에 대한 길이 정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사인 A는 2R분의 대변. 괜찮죠? 사인 C는 2R분의 대변. 여기 있는 2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코사인 B를 어떻게 쓰면 돼? 이 모양으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볼 때는 분명히 얘가 훨씬 깔끔하고 얘가 식이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게 바꿔야 풀린다고. 알겠어요? 자, 얘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면 B니까 빼기 B제곱이 혼자 있어. 나머지 A제곱 C제곱 더해지고 2AC가 이렇게 있어. 계산해보죠. 어차피 양변 같을 거니까 똑같이 들은 2R 무시할 수 있고 여기 2도 약분할 수 있고 여기 C도 약분할 수 있고 남아있는 분모 A가 여기 곱해지면 좌변은 A제곱 우변은 보라색으로만 써있는 거지. 그러면 얘랑 지울 수 있고 넘어가서 B제곱이랑 C제곱이랑 같은 거지. 이해됐어? 원래 이걸 풀면은 B하고 C가 뿔마로 같은 건데 변의 길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뿔마가 될 수 없잖아. 그냥 BC가 같겠죠. 정답 이등변. 정확하게는 BC가 같은 이등변 이렇게 쓰면 되지.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는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쉽다. 근데 그게 조금 어렵긴 하니까 좀 외워라 이런 얘기고. 재현 이해됐어요? 필수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줬네. 그림 보고 해보자. 6루트 7에 6에 8에 11에 자, 됐죠? 문제가 여기서 구하라고 한 걸 볼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길이를 구하래. 됐어? 내가 자꾸 외우라고 해서 미안한데 그 수학 강사들끼리 얘기할 때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도형은 암기야 이 말 맨날 하거든. 왜냐면 이 도형을 쳐다본 적이 있어야 어떻게 푸는지가 기억난단 말이지. 이 도형을 보고 졸라 유레카 이렇게 하면서 푸는 거는 말 그대로 경시대회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이것도 삼각형의 모양 결정안에 변으로 바꾸자 라든지 지금 이 그림처럼 잘 봐.
원래 삼각형이 살고 있었는데 왼 변이 하나가 추가됐어. 그럼 그 순간 뭔 일이 벌어지냐면 동독 서독으로 갈리는 거 맞지? 왼쪽 오른쪽으로. 그때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 거냐면 이 나뉘어 있는 각도 두 개를 봐봐. 여기 각도를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180 빼기 알파인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너네 알지? 사인의 180 빼기 알파는 사인의 알파랑 같은 거 알지? 그러니까 내가 각도를 이쪽으로 쳐다보려고 노력하면 여기의 사인 값과 여기의 사인 값은 어차피 똑같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코사인으로 쳐다본다고 치면 코사인의 180 빼기 알파는 코사인의 알파랑 서로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의 코사인 값은 여기의 코사인 값의 부호 반대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설계를 해봐. 봐. 아니 문제 상황 졸라 복잡하게 있는 거 맞는데 어쨌거나 구하는 건 x야. 근데 x랑 관련 있는 걸 봤더니 이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을 갖다고 치면 x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여기 각도가 필요해. 얘랑 유효한 변이니까. 근데 잠깐만 이 새끼의 코사인 값을 어떻게 구하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를 알고 있다면 이거 코사인 값은 여기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을 부호 반대인 건데 가 구해지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값을 구하려고 다시금 왼쪽부터 먼저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두고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고 치면 코사인 값이 구해질 때는 개별이 혼자 있는 거니까 빼기 6루트 7의 제곱이 붙어 있는 거죠? 맞죠? 36 곱하기 7이니까 252. 나머지 6이랑 12인 건데 여기도 봐. 어차피 우리 여기에 코사인 값 구할 때 지금 이 숫자 보고 구하는 거잖아. 저 초록색의 숫자를 잘 보시면 얘도 전부 다 6의 배수야. 그치? 6배 축소했다고 치면은 1과 2와 루트 7일 것 같은데 인정하냐? 그거 보고 구하는 게 빠르겠죠? 코사인 값 구할 때는. 발상 이해됐어? 그러면 7 혼자 있고 나머지 두 개 1 더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1 곱하기 2 이렇게 풀면 쉬울 거 아니야. 이해된 거냐 지금? 응? 그러면 4분의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아 여기에 코사인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값을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제곱은 12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8에 코사인 값 플러스 2분의 1 쓰시면 끝나겠죠? 알아들었어요? (32) 빼는 거니까 112. 그치? 제곱한 게 110이니까 얼마니? 4루트 7? 땡큐. 이해됐어? 야 근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푸는 방법도 있어. 예. 거기 특수각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기로 해야죠. 여기로? 물어볼게. 얘가 지금 특수각이니까 풀 수 있나요? 나 지금 이거 보고 여기 120도라고 한 적 없어. 나 만약에 너 여기가 3분의 1이었으면 여기다가 3분의 1 쓰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어? 나 지금 나 지금 내가 두 번째로 풀 방법이 네 방법대로 할 거야. 근데 일단 내가 지금 푼 풀이에서 여기가 특수각인 게 지금 필요하냐고. 필요 없지. 그치? 여기가 막말로 5분의 1도 풀 수 있는 거잖아. 여기다 그냥 부호 반대를 쓰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여기 봐봐. 원래 그림이 이래. 원래 그림이 이렇고 여기가 6이랑 8로 쪼개져 있고 여기가 6루트 7이고 여기가 10이야. 여기를 물어봤대. 근데 이제 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 각도를 몰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설명한 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크게 보자 이거야. 크게. 그러면 결국에 x 여기는 6루트 7 여기는 14 이렇게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6루트 7과 14가 있는데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코사인 값을 여기서 구해볼 수 있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이해하는 거냐? 모르겠네. 재민아 이해한 거야? 노란색 그림 봐봐. 여기가 없다고 쳐봐.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14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로 너가 x를 구하래. 그러면 x제곱은 6루트 7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6루트 7의 14 곱하기 코사인 끼인값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코사인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에 12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6이 이렇게 있어서 요 삼각형 안에서 코사인 법칙을 요 모양으로 써주면 얘를 갖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알아들었어? 됐어? 뭐가 더 좋은지는 너의 결정이야. 근데 너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얘가 먼저 보일 수도 있고 얘가 먼저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다 보여줘야 돼. 그림 문제 풀 때는. 알겠지? 이거는 컨디션 차이야.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는 이게 먼저 보일 거야. 왜냐면 이런 거를 안 배워봤으니까. 근데 풍문고 부교재 이 문제만 3개 들어있거든? 물론 올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걸 엄청 강조할 거야. 이렇게 갈려있으면 무조건 이각을 기준으로 봐라. 그럼 너가 그거를 계속 명심하고 있으면 이게 먼저 보일 수도 있죠. 시험장에서. 저는 처음 90년 한 번만 쓰는. 예. 천천히 보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파이 빼기 알파야. 그지? 그럼 먼저 이쪽에 있는 사인 값과 여기에 사인 값이 같다. 인정? 여기에 코사인 값과 여기에 코사인 값이 같다. 인정? 근데 6루트 7에 6에 10이니까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쓸게. 해봤더니 숫자가 너무 커서 6배 축소할 수 있다도 인정? 그럼 여기에 코사인 값을 써보니까 코사인이 루트 7이 혼자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갖다 구해진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값은 플러스 2분의 1이네. 이해됐지? 됐지? 분명히 민혁이가 말한 게 맞아. 나도 학생 때 그렇게 했고. 근데 풍문고 부교재를 공부할 때는 이걸 꼭 알아야 돼. 미친놈들 이것만 3개 나왔어. 누가 또라이 같아.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넓이 얘기는 제가 공식 몇 개 보여드리고 문제에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봐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뭐가 있을까 정리해볼게. 첫 번째, 초등학교 5학년 밑변 길이 x, 높이 길이 y 2분의 1 xy. 여기 수직. 당연하지? 모르면 문제 있다. 두 번째, 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 AB를 알고 있고 높이는 모르지만 중간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알고 있으면 2분의 1의 이웃한 두 변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색 아직 모르시는 분. 이거 중3 거에 나옵니다. 모르면 빨랑 외워. 증명은 존나 쉬워. 이렇게 구해. 아까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빗변 곱하기 사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파란색에 들어간 높이가 얼마야? 빗변 곱하기 사인이라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얘 하니까 나오지. 그렇게 하는 거고 얼른 외우세요 지금. 까지는 기본 상태고 아마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 쓰라는 거야. 이웃한 두 변 길이와 사인값 곱하고 나누기 이해라. 근데 되게 특수하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에 내저번이 들어있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 그러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 혹시 이 넓이 공식이 2분의 1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인 거 아시는 분? 됐어요? 증명도 존나 쉬워. 내저번이니까 여기 접점들이랑 중심이랑 연결하시면 다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A면 여기가 B면 이거를 요렇게 갈라서 보라색으로 봤을 때 2분의 1의 밑변 높이 AR, 오른쪽에서 봤을 때 2분의 1 CR, 2분의 1 BR 더하니까 적어요. 돼? 셋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다 외우세요 얼른. 내가 얘기했잖아 중학교 되면 계속 튀어나온다고. 두 번째 사각형인데 사각형의 종류 중에는 아주 많지 몇 개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안에는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들어있다 맞지? 그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세요. 그때 평사니까 길이 두 개 같을 거고 당연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리고 주어진 끼인각이 있을 때 마주보는 각도 똑같을 거야. 인정하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반 갈라버리면 결국에 이 그림 두 개 붙어있는 거랑 같은 거지. 맞지? 요거 하나 구하는 걸 생각해봐. 그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 거 아니야? 그거를 똑같은 걸 더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평사 넓이를 구할 때는 요 버전에다가 2분의 1이 안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해했으면 외우는 거고, 알겠지? 매번 네가 증명할 수는 없잖아. 수학이 힘든 거는 외우는 게 힘든 거야. 했지? 근데 평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잡스러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요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각형에서 내가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루는 끼인각을 알고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한 대각선의 길이 x, 다른 대각선의 길이 y. 됐어? 이때 넓이 공식도 2분의 1에 대각선 길이 곱하고 사인 끼인각이라고 들어가. 그럼 봐봐. 또 존나 헷갈리는 게, 아니 일단 뭔가 변변 곱하고 끼인각인 건 알겠어. 근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 사각형이니까 두 개 붙인 거라서 2분의 1 안 붙는 것도 알겠어. 근데 여긴 또 왜 붙지? 말하면서 너네가 못 외운다고. 이거 너네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쓰고 틀린 새끼들 존나 많아. 알겠지?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 2분의 1이 왜 붙는지. 여기서 여기 잘리는 네 변의 길이를 각각 제가 A, B, CD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왼쪽 넓이를 쓴다고 치면은 2분의 1의 AD의 사인 세타 맞니? AD의 사인 세타 맞지? 오른쪽에 있는 거 2분의 1의 BC의 사인 세타 맞니? 아래쪽에 있는 거 2분의 1의 AB의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맞지? 2분의 1의 CD의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맞지? 근데 얘도 다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이 네 가지의 조각을 더할 때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일 수가 있지? 그럼 남아있는 게 요런 것들을 더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AD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CD잖아요 지금.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앞에 거를 A로 묶어서 B 더하기 D, 뒤에 거를 C로 묶어서 B 더하기 D 이렇게 쓰면 여기 들어가는 게 결국에
B 더하기 D로 묶이면서 A 더하기 C로도 묶이겠지. 그게 결국 대각선 길이 두 개 대가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까지 증명 안 해준 거 한 개도 없어. 다 증명했어. 외우는 게 네 몫이야. 못 외우면 네가 내가 한 것처럼 4개 쪼개고 풀어야 된다고. 그럴 자신 없으니까 얼른 외워야 돼. 알겠지? 여기 2분의 1 붙어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대각선의 길이로 구할 땐 2분의 1 붙는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원에 그러니까 어떤 사각형의 내저번이 있을 때야. 됐지? 이것도 얘랑 똑같아. 이유를 잘 생각해봐. 그냥 내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얘를 결국에 이 접점들을 기준이 아니라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주면 2분의 1 DR,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이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그냥 다 돼요. 유지랄로 있어도 A, B, C, D, E 더한 다음에 반지름 곱하고 2분의 1 나누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원이 내접해 있는 상황이 나오면 그냥 얘를 말로 외워. 말로 2분의 1 곱하기 둘레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아셔야 돼. 됐어요? 갈 건데 여기 봐봐. 156페이지 봐봐. 여기 제가 안 가르쳐줬다고 오해하실까봐요. 거기 써있는 헤론의 공식은 교과서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서술형에서 쓰면 빵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푸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물론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설명하지 않을 건데 너가 굳이 하고 싶으면 외워도 된다. 근데 그건 언제 쓰냐면 여기 봐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있을 때 쓰는 거야. 이렇게 뭐 3, 2, 4 있다고 쓸 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갖고 공식을 막 갖다 주다 쓰면 나온대.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외웠어. 안 외우고 그냥 야! 요거 넓이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걸 안 외웠을 때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인정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이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인정하시죠? 만약에 얘를 가지고 코사인 값이 만약에 뭐 3분의 1 나왔대. 그럼 그걸 보고 너가 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코사인이 3분의 1이었다는 거는 사인이 3분의 2루트가 하는 거잖아. 라고 사인 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결국에 끼인 값과 두 변의 관계도 구할 수 있잖아요. 괜히 배우지도 않은 거 공부하지 말고 알려준 거나 똑바로 잘 외우시고. 알겠지? 2분의 1 둘레 R 2분의 1 붙는 상황과 안 붙는 상황 잘 구분하시고. 알겠죠? 숙제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까지 줬잖아. 근데 거기 연습 문제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필수 예제까지만 해볼 거라서 개념편 160페이지까지 하시고 진도 나간 장수는 많지만 장당 2개씩밖에 더 없기 때문에 쫄지 마세요 제발. 유형편도 유형당 뭐 3개씩밖에 없으니까 공부해야 돼. 알았지? 유형편 어디까지는? 유형편 47페이지부터죠? 47, 48, 49페이지만 푸세요. 3페이지만. 알겠지? 갑시다.